은퇴를 앞두고 있던 그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괜찮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직장을 떠나고 몇 달이 지나자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매서웠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끊기고 나니 은행 통장은 금세 비어버렸다. 집은 남아 있었지만 생활비를 감당할 현금이 없으니 매달 쪼들렸고 그나마 있던 적금과 예금마저 생활비에 잠식됐다. 사람들은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했지만 정작 주인인 그는 그 집이 족쇄처럼 느껴졌다. 팔자니 앞으로의 거처가 막막했고 그대로 두자니 현금이 돌지 않았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가진 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현금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시작된 변화가 그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첫 번째 사례는 64세에 퇴직한 전직 은행원의 이야기다. 그는 서울 변두리에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은퇴 후 2년 만에 통장이 거의 텅 비었다. 처음엔 아껴 쓰면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의료비, 자녀 결혼 지원금, 각종 세금이 한꺼번에 덮치자 숨이 막혔다. 그는 결국 주택연금에 눈을 돌렸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제도였기에 안정감이 컸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일부는 소규모 재테크에 투자해 수익을 늘렸다. 처음에는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게 불안했지만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자 마음이 한결 놓였다. 무엇보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노후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전직 중소기업 사장의 선택이었다. 그는 퇴직금과 집을 제외하면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집을 처분하는 대신 집의 일부를 리모델링해 2층은 자신이 살고 1층은 월세 세입자에게 내줬다. 초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부담이었지만 그는 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매달 나오는 월세가 생활비의 절반을 책임지자 소비와 지출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무엇보다 집의 가치가 리모델링으로 상승해 장기적으로도 자산이 커졌다. 그는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벌어주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다. 주변 친구들이 집을 지키느라 생활비에 쪼들릴 때 그는 오히려 월세 수입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 후 기촌을 택한 부부의 이야기다. 58세에 은퇴한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 소도시에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남은 차익 1억 원을 창업 자금으로 삼았다. 이들은 시골 장터에서 건강식품과 직접 재배한 채소를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처음엔 손님이 드물었지만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면서 매출이 점차 늘었다. 서울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던 관리비와 생활비가 크게 줄었고 소득이 비록 많지는 않아도 현금 흐름이 안정되었다. 무엇보다 부부가 직접 일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이들은 집만 붙들고 있었다면 여전히 불안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공통된 메시지를 던진다. 은퇴 후 집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생활을 지탱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일 뿐만 아니라 활용 방법에 따라 현금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 임대수익, 다운사이징과 투자 혹은 지방 이전과 창업까지 방법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팔면 불안하다는 심리 때문에 변화를 주저한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의 안정감은 자산의 규모보다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 고정적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나 돌발 지출에도 버틸 수 있다. 집이 남았지만 통장이 비어있는 상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많은 은퇴 세대가 겪는 현실이다.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려 있어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 생활은 곧 막힌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집을 활용한 현금 흐름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순간 은퇴 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단순히 집값의 숫자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만드는 것, 그것이 노후 생존의 핵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다. 집은 팔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고 현금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바꾸는 힘은 지금 손에 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금이 흐르는 구조를 만든 그 순간부터 은퇴 후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지고 불안 대신 여유와 계획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은퇴 이후 남은 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노후 생존 전략의 핵심이 된다. 한국의 은퇴 세대는 대체로 부동산 부자, 현금 빈자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다. 이는 경제 구조와 사회적 인식의 결과다.
수십 년간 집값은 끊임없이 올랐고 내 집 마련은 곧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은퇴 후 생활비를 현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통장은 빠르게 바닥나지만 집은 팔기 어렵다. 팔면 거주지가 사라지고 유지하면 현금이 돌지 않는다. 이 딜레마 속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주저하다가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불안한 노후를 보낸다. 전문가로서 보자면 이 문제의 본질은 자산 구조의 비유동성과 현금 흐름 부재다.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은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자산을 지키는 것과 현금을 만드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첫 번째 전략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거주를 유지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집값을 담보로 잡히는 것에 대한 불안과 상속 가치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갖는다. 그러나 노후의 재무 안정성은 상속보다 우선한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장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단순한 금전적 안심을 넘어 정신적 안정까지 준다. 특히 은퇴 직후 통장이 빠르게 비는 것을 막고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크다. 다만 주택연금을 선택할 때는 주택가치, 연령, 지급 방식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하며 집값 하락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부분 임대나 리모델링을 통한 수익 창출이다. 은퇴자 중 상당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온전히 거주 공간으로만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를 임대 공간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초기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 관리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거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임대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꾸준하다. 임대를 계획할 때는 건물 구조 변경 가능성, 인허가 절차,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직접 관리가 어려운 경우 전문 관리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세 번째 전략은 다운사이징과 지역 이동이다. 대도시의 고가 아파트를 유지하는 것은 자산 규모만 키울 뿐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거 공간을 축소하거나 지방 중소도시로 이주해 주택 가격 차익을 확보하면 그 차익을 안정적인 금융상품이나 사업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생활 환경 변화와 사회적 관계망 재구축이라는 도전이 따른다. 그러나 주거비 절감과 함께 남는 자금을 활용해 장기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전략이다. 특히 지방 이주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의료 접근성, 교통, 생활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방에서도 충분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네 번째 전략은 집과 연계한 소규모 창업이다. 은퇴자 중 일부는 자신의 거주 공간을 활용해 카페, 게스트하우스, 공방, 작은 식당 등 부업을 시작한다. 이 방식은 현금 흐름을 만들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창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와 운영 부담, 시장 분석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례의 공통점은 큰 욕심 없이 유지 가능한 규모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소득을 극대화하기보다 생활비를 보완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로는 자산의 일부를 금융자산으로 전환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은 안정적이지만 유동성이 떨어진다. 일부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활용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배당이자 임대료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장기 의료비 상승을 고려하면 현금 흐름을 늘리는 투자 구조는 필수적이다. 이때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며 원금 보장 상품과 변동성 있는 상품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 전문가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은퇴 후 재무 전략에서 집을 단순히 보유 자산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저항이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정서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후의 안정과 생존은 감정보다 구조가 우선한다. 감정적으로 지키는 집이 오히려 불안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은퇴 후의 재무 구조는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현금 흐름이 끊기는 구조로 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을 포함한 자산을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수다. 집을 지키면서도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들면 은퇴 후의 불안은 현저히 줄어든다.
주택연금 임대, 다운사이징, 창업, 금융 포트폴리오 등 전략을 조합하면 집 한 채와 일정 자본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결국 집이 남았지만 통장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극복하려면 집을 어떻게 돈이 흐르는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후 생존의 열쇠는 단순히 부동산 보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이 결정을 미루면 자산은 그대로지만 삶은 점점 조여온다. 반대로 결단을 내리고 구조를 바꾸면 같은 자산으로도 전혀 다른 은퇴를 살아갈 수 있다. 변화의 열쇠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용기와 전략에 있다.